원장님, 무릎 통증의 원인은 복잡할 것 같은데 크게 분류해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경학적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연부 조직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휜다리나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신경학적 문제에서는 요추신경 문제, 무릎 주변 신경의 포착 등을 예를 들 수 있고요. 세 번째 연부 조직 문제는 무릎에 부착하는 인대, 건, 그리고 무릎 사이에 위치하는 반월상 연골의 문제를 짚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이거는 뭐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똑같은데 사용이 반복될수록 뼈에 골극도 생기고 변형이 생기는 현상들인데 이것들이 그냥 연세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럼 휜다리나 다리 길이 차이에 의한 무릎 통증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휜다리는 X형, O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X형의 경우는 무릎 외측부, O형의 경우는 내측부 통증이 흔합니다. 치료 또한 이런 다리 모양에 따라 준해서 치료하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로 다리 길이 차이에 의한 무릎 통증이 있는데 그 짧은 다리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우와 긴 쪽 다리에서 나타나는 경우 조금 다른데요. 짧은 쪽은 무릎 외측부나 후면부 통증 위주로 나타나고요. 긴 쪽은 무릎 내측부나 전방부 통증 위주로 나타납니다. 그럼 신경에 의한 무릎 통증은 어떤 기준으로 나타나나요? 무릎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신경들이 분포하는데요. 특히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랑 인대에 분포하는 신경들이 통증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무릎 통증 치료하다가 보면은 무릎 주변의 치료로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 분포를 확인해서 허리 쪽 신경을 치료하면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 자체의 통증이 아니라 허리에서 기인한 통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관절 쪽으로 들어가는 신경들이 대부분이 무릎 뒤쪽에서 넘어옵니다. 한의학에서는 족태양 방광경의 경락이 주로 허리 후면하고 무릎 뒤쪽으로 흐르는데 특히 위중일의 경우는 무릎 바로 뒤에 위치하면서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특효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면 여기 아래쪽이 무릎 뼈고요. 지금 여기 펄떡펄떡 뛰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동맥이에요. 지금 바늘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 동맥하고 이 뼈 사이 뒤쪽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대용량 약침 박리호흡을 통해서요. 지금 바늘이 들어가서 두 공간을 벌려주는 치료예요. 지금 약에 들어가는 모습 보이시고요. 천천히 해서 앞에서부터 뒤쪽까지 쭉 다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약액이 촉촉하게 적셔주면서요. 무릎 뒤에서 출발해서 앞쪽으로 넘어가는 신경들 다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거의 다 왔고요. 예, 다 치료됐네요. 이게 지금 아플 것 같은데 이쪽은 통증을 거의 다 못 느끼세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안한 치료입니다. 안전하고요. 무릎 관절에 물 찼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물 뽑는 게 나쁘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게 더 정확한 걸까요? 무릎 관절에 물이 차는 이유는 관절강 안에 활액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부으면서 활액이 물 성분이죠. 과량 분비되는 현상입니다. 활액막은 혈관이 굉장히 풍부해서 초음파로 보면 펄럭펄럭거리고 물에 젖은 소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증이나 기계적 자극에 의해서 부으면서 거기 부은 활액막 자체가 눌려지거든요. 체중에 의해서. 그래서 활액이 분비되는데 연골, 인대 등의 손상이나 관절염으로 인해서 과량이 차게 되면요. 붓고 열이 나면서 구부러기 힘들고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지금 그러면서 보시면요, 이게 뼈 위 아래쪽이고요. 겉에 둘러싸고 있는 관절랑 인대가 있고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게 활액막이에요. 지금은 정상 상태라 지금 되게 얇게 표현되는데 나중에 이제 물이 차기 전에는 손뭉치물은 되게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노랗게 표현된 게 활액인데요. 정상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존재해요. 근데 염증이 생기면 양이 늘어나면서 밖에서 볼 때도 빵빵하게 무릎이 부어 있어서 무릎도 구부르기 힘들고 펼 때도 힘드시고요. 걸을 때 충격되면 되게 아파하세요. 그리고 물을 뽑는 게 좋은가 나쁜가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붓고 구부르기 힘들고 보행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물을 뽑지 않아도 되세요. 대신 양이 많을 경우에 뽑아주는 게 증상이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됩니다. 치료 목적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뽑아서 활액의 성상을 확인해서 병의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액체 색깔이 붉은색을 띠면은 내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보통은 연골이나 아니면 인대 파열이 흔하고요. 누렇고 냄새가 날 경우에는 감염을 의심해야 되고요. 이때는 바로 응급실로 직행해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관절 내 손상에 의한 무릎 물참 현상은요. 자거나 약침을 관절강에 주입해서 치료하면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됩니다. 다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참 현상이 나타나면 MRI 촬영 등을 통해서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수술해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무릎이 시리다 무겁다 하는데 특히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 무슨 문제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요, 젊은 분들에게 무릎이 시렵고 무겁고 통증이 있고 심하면 물이 차는 경우에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의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이게 슬개골이고요. 슬개골 안쪽에 있는 무릎 연골이고요. 이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있는 무릎 연골입니다. 이게 슬개골이 앞쪽에 위치하면서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마찰에 의해서 지금처럼 슬개골에 염증이 생겨갖고 빨갛게 붓고 그리고 물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고요. 지금 모형에서 살펴보시면 지금 이게 슬개골이고요. 슬개골 안쪽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 안쪽에 연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릎 쪽에 보이는 거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무릎 연골이고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펼다 할 때 지금 마찰되는 거 보이시죠? 마찰되면서 이 안쪽에 있는 연골이 내측부 무릎에 있는 연골하고 같이 마찰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슬개골 연골 연화증입니다.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증상이 심화되고요. 앉아서 찬바람을 쐬면 무릎이 많이 시리다고 하시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슬개골을 후방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비벼보시면 통증이 재현이 돼요. 그러면 이게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나 확진하실 수 있으시고요. 요즘 PT가 유행인데 스쿼트를 안 좋은 자세에서 반복하시거나 너무 중량을 빠르게 늘리시면 마찰이 심해지고요. 이로 인해서 증상이 발생합니다. 한의학적 치료법으로는 자거 약침을 관절강 안에 주입해 주는 게 가장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이 러닝이 취미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알기로 러닝이 무릎에 정말 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릎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릎을 다루기 전에 러닝이라는 게 지면에 발을 딛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발 쪽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발을 보시면은 뒤쪽 종골이라고 하는데 뒤꿈치에서 시작하는 게 외측 칼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골이라는 거 시작하는 세 칼럼이 있어요.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딛게 되시면 어떤 분은 엄지가 약해서 뒤로 제껴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새끼 발가락 쪽이 약해서 뒤로 제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쪽이 무거운 분이나 여기가 지금 연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무릎이 발목이 안으로 꺾여요. 안으로 꺾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무릎 내측부 통증이 계속 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적으로 무릎의 문제가 아니고 발 쪽에서부터 시작할 경우가 많아요. 본인한테 가장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어떤 분들은 맨발로 뛰는 게 되게 좋으니까 맨발로 뛴다고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무릎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러닝할 때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무릎에 제일 안 좋은 거는 등산이나 아니면 계단 보행이에요. 그리고 좀 무리하게 스쿼트 중량 누르신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게 그거고요. 대부분의 증상은 마찰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러닝을 하셨으면 반드시 차갑게 쿨다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염증이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간단하게 조격을 하신 것도 되게 좋고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다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무릎 관리는 근육 관리 그리고 체형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어떤 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무릎에 이상을 느낄 경우에는 계속 무리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한 번쯤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만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하고요. 무릎은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곳으로 정말 중요한 관절 중 하나입니다. 100세 시대에 안 아프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일 겁니다. 아프면 쉰다. Simple is best.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